안녕하십니까. 김민석의 주간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저위력 핵탄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날 존 루더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이 미국이 신형 저위력 핵탄두 W76-2라고 하는 이 저위력 핵탄두를 개발해서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저위력 핵탄두가 개발된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전에 배치된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핵탄두는 당초 미국이 러시아가 유럽을 위협한 것에 대비해서 개발했는데 미국은 2018년도 핵태세 검토 보고서 즉 NPR을 통해서 이 저위력 핵탄두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는 빨리 개발돼 가지고 작년 말 전략 핵 잠수함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러시아만이 아니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도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 저희로서는 매우 좋은 소식으로 들립니다. 저위력 핵탄두는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의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인데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다는 확장 억제 전략의 일환인 해구산으로는 F-16과 F-35A 등에서 발사하는 항공 핵폭탄 그리고 B-52와 다른 전략 폭격기에서 발사하는 핵순항 미사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B-61 계열의 핵폭탄은 전투기가 직접 적진에 침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있겠죠. 그리고 B-52에서 발사하는 핵순항 미사일도 암속이어서 공중 요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의 해구산이 100% 가동되기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미국이 전략 핵 미사일이 있습니다. 트라이던트2 미사일이 있지만 그 미사일을 바로 쏘면은 워낙 위력이 커가지고 부수적 피해 범위가 커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새로 개발된 신형 저위력 핵탄두는 W76-2는 트라이던트2 미사일에 장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 전략 핵추진 잠수함인 오하이오급 잠수함에 배치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트라이던트2 SLBM의 6에서 8발 정도가 장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전에 사용하기 편리한 것이 이 트라이던트2 미사일은 잘 아시다시피 사정거리가 7,000 노티칼 마일입니다. 12,500km를 날아갑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는 마 24로 속도로 날아가고요. 그 우주에서 지상으로 매우 초고속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에 의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30분 내 타격이 가능합니다. 매우 빠른 속도죠. 이에 비해서 기존의 전술 핵무기는 한 3시간 정도 이상 걸립니다. 대응 능력에 반응 속도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김정은이가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핵무기로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재래식 공격을 할 때에 신형 저위력 핵탄두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군사적 위협, 핵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강력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저위력 핵탄두는 어떤 것인가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오하이오급 미 전략 핵 잠수함인 테네시함에 배치가 되어 있답니다. 이 테네시함에는 수직 발사대가 20개 있습니다. 거기에는 트라이던트2 미사일 20개가 꽂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 정도의 신형 저위력 핵탄두를 장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2개라면은 사실은 12발 내지는 16발 정도가 배치가 되는데요. 트라이던트2 미사일 하나에 6에서 8발 정도가 장착되기 때문에 2발이면은 12발에서 16발 정도가 장착되는 셈입니다. 이 정도면 전구 한 개는 확실히 파괴하고 적의 전략기지 또는 전략 목표를 확실히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요.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저위력 핵탄두는 폭발 규모가 5킬로톤 정도입니다. 과거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이 16킬로톤입니다. 물론 거기에 비하면 약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저위력 핵탄두는 우주에서부터 초고속으로 지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파괴력이 있는 것이 지하를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벙커나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진 시설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김정은의 지하 시설,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이 될 수 있고요. 또 이 미국이 당초 저위력
핵탄두를 개발할 때에 목적이 미국은 그동안 핵무기는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는데 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 있다고 이미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미국도 먼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필요시에는 전략 핵무기가 아닌 이 전술적 핵무기를 먼저 사용함으로써 더 위기가 고조되고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신형 저위력 핵탄두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더라도 이 저위력 핵탄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강력한 핵우산이 되고 북한에 대해서는 억제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미국이 개발한 저위력 핵탄두를 앞으로 한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한미가 이 저위력 핵탄두를 사용할 수 있는 작전계획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미국과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국방부도 미국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실질적인 핵전장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미국과 깊이 고민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군의 그 해외 원정 훈련인데요. 최근에 우리 군이 전차와 장갑차를 동원해서 미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있는 NTC 미 국립훈련센터죠. 거기에 가서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군이 13명이 이 미국 NTC에 가서 훈련을 했는데 올해는 300명이 두 차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장비, 전투 장비, 전차와 장갑차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아마 취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2018년도에 9.19 남북군사 합의에 의해서 줄어진 한미연합군사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못하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우리 군을 우리 병력을 미국에 직접 보내서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그 해외 원정훈련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방부가 2020년 작전상황연습 예산안 그리고 2020년 해외연합훈련 계획 등에 따르면 올해 해외연합훈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139% 그러니까 92억 원이 늘어난 159억 원으로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가 병력도 2166명으로 작년에 825명에 비해서 무려 1341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은 그동안 9.19 군사 합의에서 못한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새로 늘어난 해외 훈련도 9개나 됩니다. 예를 들면은 리지드 리피드 훈련, 이 훈련은 전시 및 급변 사태에 대비한 훈련인데 특수부대를 긴급 투입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퍼시픽 뱅가드 훈련이라고 있는데 이는 한미일 호주가 참가하는 연합 해군 훈련입니다. 또 시 드래곤 훈련은 다국적 연합 대잠전 훈련입니다. 이 외에도 한미연합 구조 훈련이라든지 한몽골 호주 대테러 훈련 등등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한미가 쭉 해오던 전국구 훈련에 관한 예산은 전혀 없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UFG 훈련이나 키리졸버, 독수리 훈련 등에 관한 예산은 제로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북한의 기습적이고 전면적인 남침에 대해서 우리 한미가 전국급으로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전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9.19 군사 합의에 의해서 북한의 눈치를 보고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런 전국급 훈련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전국급 훈련을 소규모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축소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전적인 훈련은 거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 방위 태세가 현실적으로 매우 약화가 되고 정말 유사시에 한미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정말 국방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9.19 군사 합의에 의해서
축소된 연합훈련을 정상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유사시에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있는 파이터 투나잇 할 수 있는 위치로 다시 갖다 놓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간 안보 브리핑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